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용인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전세를 주고 전세가 요새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걸 발판으로 집을 하나 더 매수를 할까 아니면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집을 하나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일시적 이렇게 조금 상급지로 갈아탈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 맥락이 저도 갑자기 그 상담 계속 유튜브 듣고 있다가 네. 전화가 그냥 하신 거죠? 늘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마침 일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계속 이런 유튜브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유튜브 또 뭐 보세요? 메디테라 메디테라니? 예. 또 뭐 보세요? 그리고 저기 경장님 거 보고 그게 뭐예요? 경장이? 경장인. 경장. 어. 경매하는 직장인데. 아, 예예예 그분 거 보고 네. 네. 또 요새 최근에 뭐 젊은 친구분이 하시는 거 뭐 하나 있거든. 해피테크인가? 뭐 그런 거 조금 보고 있고. 아, 정보만 많지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보만 많고 정리를 못했는데 네.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긴 한데 제가 네. 2007년도에 집을 이걸 샀는데 네. 엄청 그 당시에 최고점에 사가지고 그때 그랬죠, 맞아요. 예. 그쵸. 그래갖고 네. 엄청 이제 없는 살림에 진짜 그 당시에 영끌로 해가지고 저희도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의 17년, 8년 동안 이제 네. 이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그 산 금액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2배 정도 네. 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지금이 또 그런 시기 투자 포인트일 것 같다 싶어서 무리를 하던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또 너무 막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네. 몸도 힘들고 맞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 맞아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정리는 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많은 유튜버들과 뭐 이렇게 책들 좀 지금 계속 두세 권 사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아직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투자 쪽으로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올 후반부 내년 초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용인에 몇 평이세요? 25평이요. 아, 25평? 그러면, 그럼 한 주택인 거죠, 지금 1주택? 네, 한 주택이에요. 아, 팔면은 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얼마나 남을까요? 지금 대출이 4천 있으니까 남으면 세금은 없을 것 같고, 그쵸. 네? 한 4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억, 한 5억 1,0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에 보면은 높은 건 뭐 네. 5억 7천이긴 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5억 1,000이 요새 최근 시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팔고 5억대로 이제 신축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축을 가는데 이제 방향을 동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서울 위쪽으로 가느냐 지금 방향을 아직 서울 위쪽은 그 5억으로 가실 만한 데가 빚을 많이 내셔야 돼서 저는 일단은 비추예요. 뭐 한 그쪽 바운더리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제 은퇴가 이제 55세라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너무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금액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고, 네. 이제 남는 돈은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조그만 그러니까 오피스텔 위주로 해서 월세 받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경매도 요새 보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를 못하고 겁니다. 경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경매는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쵸. 효율이.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잘 찾아보면은 이제 금매라든가 또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저평가된 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또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몇 개만 하더라도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방향성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조그맣게 하나 사놓고 또 소액으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소액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불리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하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아직 시청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고 제 영상, 그 미래리따 제 영상을 보시거나 네네. 아니면 후레인TV 나온 거 영상 제 거만 한번 이렇게 쭉 보셔도 네네. 그 웬만한 강의 듣는 것보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그 영상 쭉 꾸준히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맥락을 또 이해하실 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죠? 그냥 약간 초심이에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딱 방향성이 딱 음.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약간 초심인 상태이시고 유튜브를 여러 가지 보고 계시는데 네. 뭐 음. 이상한 유튜브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걸러서. 맞아요. 그 좋은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유튜브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나서 제 영상을 보면은 근데 그때는 좀 더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네. 제 투자 스타일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제 나중 돼서야 좀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회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지역을 마이너스 피 나는 거를 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봤대요. 근데 그때 마이너스 4천막 이랬는데 오히려 겁나서 못 샀다는 거예요. 겁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다시 분양가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이제 뭐 소액으로 4천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로만 팔아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다 안 좋다고 심지어 갔는데 부동산에서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그러니까 맹붕인 거죠, 맹붕.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저 혼자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을 거라 얘기했는데도 못 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후회하셔서 이제 좀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랑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더라도 또 몸이 움직이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 진천 동해 하이비 파크도 테라스도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별 미친 소리 하긴다,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제 말을 듣고 또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소액으로 또 이제 또 돈을 버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인생도 다 180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 인생이 막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신축 빌라를 파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구역 내에 있는 신축 빌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분양한다고 해서 4억대, 막 5억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또 직접 상담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상담해서 근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담 시간도 이제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상담 1회 상담으로 딱 끝나면 빌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이제 추천해서 이제 가보면 이미 가격이 좀 그 사이에 이제 그 상담하고 그 간 사이에 그 갭이 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상담을 받으러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산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상담을 안 한다는 거 직원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상담의 이제 내용이나 이런 질은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마케팅이 목적인 건지 이게 진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만 이제 이득이 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2주택자인데 분양권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3주택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요. 그냥 지금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뭘 꼭 팔아야 된다던가 뭐 중간에 1주택에서 2주택 사이에는 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요 사이에도 어떻게 하나를 처리하면 그래도 2주택 정도로 남는다 이런 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현재 2주택이 그 일시적 일가 2주택이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일시적 일가 2주택인데 이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일가 2주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양권 사기 전에 이걸 먼저 처분하시면 되잖아요. 1번 주택을.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왜냐면 분양권 예전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분양권 사기 전에 일가구 일시적 일가구 만들어서 이거 팔고 요거랑 그 분양권 해서 이 두 주택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3주택인데, 네. 그러면 이제 3주택에서 이제 그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판 상태에서 2주택을 만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것도 그 일시적일가 유주택이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요게 이제 이 기존 주택, 요거와 요거의 사이는 기존 주택, 요걸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조건이 맞으면, 아니면 요렇게 3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2번을 먼저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번과 3번도 일시적일가 유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만 2번은 일반 세율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일가 유주택은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세 채를 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세 개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세 개가 지나면 요거 산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요게 일시적일가 유주택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이거 1번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과세는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밖에. 두 개는 못 받고 하나 팔고 나머지만 비과세. 아니면 요게 최종주택이 되면 요거를 분양권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면은 또 3년 이내 팔으면 비과세 돼요. 입주하고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네. 그럼 5년에서 6년 정도 에서 1번을 팔지 2번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팔고요. 그러면 두 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비과세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적은 거, 1, 2, 3번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먼저 팔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만, 일시적일가 유주택은 이제 2번을 샀으면, 2번과 1번의 관계는 2번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그 두 개는, 그런 비과세 기간이 지났어요. 예? 아니, 비과세, 그럼 일시적일가 유주택 비과세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주택은 구입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3번 사서 1번과 2번 중에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시적일가 유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1번이나 3번을. 그러니까 저는 뭐 1주택 비과세는 아니어도 그냥 2주택 정도로만 머물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권을 받은 다음에 분양권 일반 세율로 팔면 되니까. 일반 세율로 팔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다주택 이런 거 하나만 더 사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2026년 입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입주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인가요? 3년은, 근데 만약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다시 카운트가 돼요. 3년 이내.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 입주한 시점에서 3년 이내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건이 두 가지예요, 분양권은. 그냥 입주를 안 하면? 입주 안 하면은 분양권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 취득한 다음 3년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시점부터.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그 전매는 전매일로부터고요. 당첨은 당첨일로부터 분양권 취득이 돼요. 근데 제가 지역을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 미분양 상태에서 제가 그거 딱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입장이라서 그러면 그때 계약 시점인가요, 그럼? 미분양, 그럼요, 계약 시점이죠. 계약 시점에 그때부터 취득이 되는 거죠. 미분양 거 계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너무 새로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가 눈에 하나 들어오셨군요. 네네. 너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미분양 물건이 지금 하나 눈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신가 보다. 저는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사실 세금 좀 더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주택 정도로는 남아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주택 이상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만 이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걸 취득하시게 되면 그 취득세가 여기가 지금 살려고 하는 데가 뭐 강남 3구나 거기는 그 용산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그럼 8%예요, 8%. 8%가 이제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그러니까 아니요, 완공되는 시점이긴 한데 그 취득세를 내는 기준은 이 매입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주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없죠. 그러면 여기는 취득세 8%라는 얘기예요. 8%.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취득세를 내가 1%에서 3%만 내겠다면은 요거 매수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빨리 매도하시면 돼요. 일반 세율로 파시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가지고. 오늘? 선생님 그러면 이거까지 하고 나면 3주택이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 이런 거 떠나서 그 지역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1번 주택하고 2번 주택은 사신 지 얼마나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6년, 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개 다. 많이 올랐겠는데요? 네. 많이 올랐으면 하나 처분하시면 되죠, 뭐. 저는 딱 그 타임에 운이 좋아서 네. 그때 샀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건 그때 뭐 투자하려고 산 건 아닌데 네. 집이 필요해서 샀을 뿐이고 뿐이었는데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취득세 감안하고 3주택으로 네. 가시면은 분양권을 사시면 되고요. 네. 이제 취득세 양도세는 어차피 일반세율은 이제 다 그 중간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네. 그 취득세 내가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제 다른 거 처분하시고 이제 2주택으로 분양권 사시면 되죠. 지금은 또 그 실거주의 의무도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진 데도, 예,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있으니까 네. 아마 여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각자 그 분양 받으신 데를 한번 확인하셨는데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분양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 한번 네네. 오늘 당장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시도한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요. 예. 본인이 하시는 저는 건 마음을 똑같아요. 이미 네네. 전화 통화 안 해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네. 이제 또 그러니까 세금적인 네. 측면은 좀 공부를 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네. 됐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음 주에는 제가 목소리를 좀 네. 감기가 났고 네. 목소리 좀 좋게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